여러 개가 있어요. 다들 막 숫자가 좀 틀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 정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은 없다 보니까 정확한 공식적인 그런 이제 집계라고 보기는 어렵겠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지역별로 그러니까 여순 사건에서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는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 지역까지 보성, 벌교, 고흥, 광양, 구례, 곡성까지 그게 반란군의 어떤 그런 이들이 이제 거기까지 진출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집계가 나와요. 근데 이 집계 말고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에서 발표할 때 4,000명, 5,000명을 이야기를 해요. 그 시점이 바로 이 10월 27일 시점 정도가 됐어요. 7, 8일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계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군경에 의해서 지금 이 토벌당한 좌익들의 숫자가 아니라 좌익들에 의해서 반군 세력에 의해서 일반 양민들이 학살된 인원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현재 한 5,000명대라고 볼 수 있어요. 딱 일주일 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냥 대충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상을 보게 되면 정말 참혹합니다. 저도 전라도 출신이고 저 영광인데 나 내 지역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하는지는 몰랐어요. 정말 저기 경악을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계속 나오는데 오늘 할 이야기는 좀 길어요. 상당히 PPT가 한 80회가 그런데 그 안에 사진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반란의 추억이에요. 제가 언제부턴가 제 작년 책에서도 모르지만 이 추억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참 이상하더라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신올리,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여수 14년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수 시내 혹은 정도에서 약 한 여기 중앙동에 있는 여기가 지금 현재 여수역이죠. 신역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런데 거기서 한 대충 한 4km 정도 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지금 구봉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한 해발 400이 채 안 되는데 이 산 밑에 지금 저기 14연대 자리가 있죠. 대충 이 정도가 돼요. 여기가 지금 입구가 됩니다. 이 일대가 지금 14연대 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이 택시를 타고 나가게 되면 한 이 정도를 지나게 되면 바다가 크게 넓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하나의 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렇고요. 이게 지금 현재 그 14연대 자리 바로 정문 입구에서 이 앞을 보고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1월달 18일 정도 갔나요? 찍었나요? 그래요. 이건 이제 지금은 이 자리가 하나 에어로페이스인가? 하는 회사가 지금 저기 이제 소유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입구예요. 근데 이 14년대 레이아웃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이건 이제 1948년 당시에 그 10월 19일 그 사건 이후에 미군 기자들에 의해서 미국 쪽에 기자들에 의해서 촬영된 사진이에요. 14년대. 첫번 입구에서 들어와서 지금 찍은 사진이고 지금 밖으로 보이는 것들 저기 이쪽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닷가에 끼어 있고 바로 콘센트 건물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이제 14년대 레이아웃에 관해서는 75년도에 전남일보사가 이 광복 30년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좀 두툼한 책인데, 1.25도로. 이건 이제 전남 지역에서의 광복 3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갈한 그런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는 문제는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수가 바로 바다를 끼고 지금 도로가 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입구가 지금 시작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여기 일부 신문사에서 했는데 상당히 좀 거칠게 작업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박윤식이라고 하는 이분이 2011년도에 저기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해가지고 여기 제 3집에 실려 있는 14년대 이치예요. 근데 이 양반은 지금 어떻게 지금 그려놨냐면은 앞서 그림에서는 여기 방파제가 있고 해안을 끼고 도로가 지금 여수로 연결되고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뭔가 그 부대 중앙에서 뭔가 저기 출발하는 방식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하더군요. 원래라 하면 아마 보통 해안가에서 도로가 나게 되면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산 중턱이니까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해안도로가 나게 되면 해안가를 끼고 나는 게 일반인데 그래서 조금 그렇다라고 하는 점인데 그러긴 하지만 상당히 거기 14년대 그 대대라든가 식당, 연대본부, 탄약고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섬세한 그런 이제 데이터 저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지막에 좀 소개 좀 드릴게요. 상당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꼭 우파 자유시민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가서 14년대 저기 이 사건에 대한 흔적들이 있는데 14년대 그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도 이런 동굴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건 입구 하나인데 그러지 않고 또 옆에 한 3개가 더 있어요. 2개 정도가. 동굴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사용했을까 그런데 일제시대에 이걸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고 내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여러분들도 거기 14년대 거기 앞에 입구에 그 회사 사람들한테 전문해서 이야기하면 알려줘요. 전부 다 오픈시켜줍니다.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볼 게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이거 박윤식 선생의 쓴 책에는 이 여수 반란이 이제 지역적으로 시간대별로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9일 날 발생을 했는데 10시경 발생을 했는데 20일경이 되게 되면 순천, 광양, 보성, 고흥까지 전부 다 이 반란군들이 점령을 하고 있고 21일경에는 구례, 22일에는 복성, 남원 이때까지 진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죠.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일대 지역을 전부 다 점령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 사진이 이게 원래는 여순반란에 관련되는 사진인데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것은 제주 4.3 사건 관련 사진으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골 때립니다. 그죠? 말 같지도 않는 짓들을 지금 현재 이 좌파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자는 지금 현재 미군 고문관인데 계급이 소위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유학적으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 설명을 보게 되면은 남편을 지금 잃었고 이건 어머니고 지금 와이프죠.
이분이 지금 저기 남편의 지금 시체를 보고 지금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이분이 서 있긴 하지만 무슨 위압적이고 말 오겠습니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죠? 하여튼 자가 이 사진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그렇게 이제 형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얼굴에 지금 막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 사진은 뭐 널리 조금에 알려져 있는 사진이고, 그러면은 이 사진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한 명한테서 나왔어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앞서 봤던 사진들은 전부 다가 라이프라고 하는 이 잡지에 48년도 11월 15일자에 실린 사진들이에요. 거기에는 뭐 이거 말고도 앞서 사진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진이 여기 11월자에 실리면서 그 세계가 충격에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사건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김구를 인터뷰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김구가 노린 것도 바로 그거였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놀랍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지금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칼 바이던스라고 하는 이 타임지하고 라이프지의 동아시아 특파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36년에 라이프지가 이제 설립이 되는데, 이게 아마 타임지 자회사가 아닌가 하는 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입사를 했고, 그렇게 해서 특히 뭐 2차 세계대전 관련되는 되게 획기적인 그런 이제 사진들을 많이 찍었고 남겼던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계속 나와가지고 사람을 열받게 만드네. 이제 안 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면은, 이 필리핀에 그 당시 이분이 있었는데, 그 필리핀에서 활동을 하다가 일본군한테 포로로 잡히기도 해요. 야, 그렇게 했다가 한 1년 동안 억류됐다가 이제 풀려나기도 했는데, 근데 이분 사진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사진 중에는 이 사진이에요. 그죠? 이 사진을 지금 여기 이분이 촬영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시킨 그런 사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메가더가 42년도에 필리핀을 일본군 때문에 일본군이 침략해오니까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명언을 남기는 게 내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이제 필리핀을 철수했는데, 지금 44년 10월 20일에 지금 메가더가 레이터만 해안에 상륙하고 있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이거 말고도 몇 건이 좀 몇 컷이 더 있긴 한데, 이게 자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입니다. 자, 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지금 현재 이 사진을 지금 찍었는데, 총 얼마를 찍었냐 하면은 지금 미국 쪽에 남겨져 있는 사진으로서는 총 329매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수 지역사회연구소가 지금 이 칼 바이던스가 촬영한 여수 순천 관련 사건 관련 사진들을 이제 거기 수집해 왔는데, 거기서 총 329매인데 거기서 이제 선별해 가지고 18매를 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사진집이죠. 또 거기에는 이제 뭐 설명도 들어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야말로 이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되게 자극적인 그런 이제 사진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걸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몇 개만 선별해 가지고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참 이거 없는데, 바이던스 이분이 23일 순천지구로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사진들은 초기 사진 나오는 것들은 거의 순천 관련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가만히로 이것도 이제 쌓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5,0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여순지구에서 학살이 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송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여수 인민위원회 의장으로 이 사람이 순천 반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인민대에서 의장으로 선출이 된 사람이에요. 총 6명이 선출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의 원래 직업은 여수여고 교장이에요. 그리고 한독당 여수지구 위원장을 했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은 뭐냐면은 지금 21일 시점에서 지금 송욱이가 그 다음날 22일경에 여수 읍내에서 인민위원회를 열어서 연설을 한다는 내용을 지금 비라로 뿌려놓고 있는 건데, 그 비라가 촬영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송욱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 뭘 의미하죠? 여순반란 사건에 지금 한독당이 지금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여수 순천지구에서 우익들에 대한 학살이 발생하는데 한독당은 제외되는 거예요. 놀랍죠? 전부 다가 한민당 계열 혹은 이제 이승만 계열 같은 이쪽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어떤 그런 학살이 진행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맨날 여순반란 이런 거 하게 되면 남로당 이야기만 하잖아요. 태통론 이야기예요. 물론 남로당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거기에는 남로당만 있는 게 아니라 북로당이 개입되어 있고 한독당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 중에 이 한 명이 바로 이 송욱이라는 자의 존재예요. 자, 그래서 참 이런 내용을 내가 여기서 써서 올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학살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묘사한 내용들이에요. 더 적나라한 내용이 있지만 많이 좀 자르고 이제 했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 전국문화단체 총연맹 49년도에 낸 책인데, 반란과 민족의 각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문교구가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중진들을 편성해가지고 11월, 그러니까 48년 11월 초에 일주일간에 걸쳐서 여수 순천 지역을 그 사람들이 전부 현지 시찰을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직접 본 것, 들은 것을 전부 다 기초해서 국민들한테 이 사건의 실상을 알리고자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두껍지 않아요. 한 150페이지 정도나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알만한 그런 문학자들도 많이 들어가서 글을 썼어요. 그 내용 중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는 것처럼 눈을 도려낸다, 껍질을 벗긴다, 꼬챙이로 찌른다, 칼로 살을 찢고 발긴다, 기름을 뿌려서 불러 태워 죽인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 생지옥에 따로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여수 14연대라고 하는 그 병사들이 3,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병력들은 전부 다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전부 다 여수라든가 그쪽 전라도 일대 지역에서 전부 다 모병된 사람들이에요. 징병이 아니라고요. 이 지원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들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자기 친구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굳이 막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사실인데, 19일 오후 8시경이 되게 되면은 14연대 정문 앞에 인민위원회 소속의 이 좌익들이 23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란 자체 발생을. 그건 뭘 의미하죠? 이게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전에 계획된 거예요. 상당히 치밀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증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대한 독립적성 분미회, 뭐 대동청년단, 뭐 민족청년단들인데 전부 다가 우파 중에서도 학살 대상이 상당히 선별적인 학살이 행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우파 중에서 이 한독당은 제외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어느 한 자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에서도 다 나오기 때문에 저기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또 그렇고요. 이게 이제 여기는 아마 순천지구에 지금 이 토벌대, 북한 토벌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비가 오는 모양이죠. 이건 이제 여수 지역인데 이 담벼락 사진, 이게 이제 또한 이 반란 사건과 관련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진인데 이 담벼락은 뭐냐면은 그 당시 한국에서 고무신 만드는 회사 중에서 여수 지역에 천일고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되게 큰 회사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회사 지금 담벼락이에요. 근데 그 회사의 사장이 김영준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유명한 기업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한민당 여수지구 위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뭐 여기는 이제 뭐 군경들이 지금 뭐 진입을 해 있고 여수가 지금 불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수를 한막시키는 과정에서 한포 사격이 행해졌어요. 그래서 뭐 여수가 그야말로 뭐 폐허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한백선 소련이 그 당시 이끌고 있던 이제 이연대 병사들이 지금 지금 모습들인데 이 병력들이 지금 여수 탄환작전에 선봉했었던 부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제가 뭐 올 1월 달에 이제 연구조사차 갔다가 이제 오동도에 있는 뭐 세계 엑스포 뭐 해가지고는 그런 건물에 지금 사건 관련 기념관이 있어요. 뭐 조그만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 사건 개요인데 뭐 인원수가 조금 틀린 것도 있는데 여기서 특히 주목이 될 만한 내용들은 바로 제주 4.3 사건의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독당의 존재라든가 이런 걸 호로에 넣게 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 점은 다시 또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자관 지금 이런 식의 지금 이해가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뭔 문제가 되냐면은 끊임없이 국가폭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리고 뭐 손가락 총이 어떻고 무슨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고상 문제죠. 그죠? 이런 상황은 터무니없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 내용이 그렇고요. 이건 이제 거기 순천에 가게 되면은 여순 사건의 수명탑이 있는데 뭔가 이게 이제 이 항쟁탑으로 바뀌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나 징어래 그냥 뚫어도 아니고. 야 그런데
이 탑에 그 형상화 시켜놓고 있는 내용이 뭔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무슨 의미로 이런 식의 탑을 만들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왜 말이 가야 되는데 뭐 시간이 없네. 자, 그런데 이 여순 사건에 관련해서는 이제 김구 배우설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없었고, 여러 이제 연구 중에 이 사건과 관련되는, 반란 사건과 관련되는 연구 중에 간단하게 언급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뭐 김구가 뭐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뭐 근데 추종자가 비합을 했다. 그다음에 반란 직전에 전라도 지방을 순회했다. 그런데 반란 직전에 전라도가 아니라 경상북도 대구를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뭔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혁명의용군 사건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뭐 간단하게 언급된 정도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학계 사람들은 뭐 근거가 없다, 막연하다, 뭐 오동계 소련과는 전혀 무관했다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또한 평가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자, 근데 여기 이제 2009년 시점을 통해서 최초로 그 전까지는 이 여순 반란 사건 혹은 여순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없었어요. 앞서 봤던 것처럼 뭐 논문 한 편 정도로 뭐 처리하거나 뭐 다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언급하거나 하는 정도로 그렇게 처리됐는데, 이 김득중이라고 하는 분이 최초로 이렇게 여순 사건과 관련되는 되게 흥미로운 그런 책을 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빨갱이의 탄생이라고 하는, 되게 그 책 타이틀도 자극적인데 이런 이제 책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주철이라고 하는 이분인데 2017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작년까지인가 재작년까지인가 보니까 한 5세 정도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이런 책 치고는 많이 팔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순 사건은 반란이 아니라 항쟁으로 뭐 증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고, 거기서 기본적인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동포를 학살하라는 거기 습득명령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내린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봉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식의 이제 반란이 아니라 뭐 항쟁이다, 뭐 이따구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내용은 1차 자료를 자기가 검토를 해보니까 14연대는 반란군이 아니라 봉기군이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 수도를 점령을 하든가 정부 정복 같은 그런 계획들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이제 뭐 논점이지 않냐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여순 항쟁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양반이 처음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MBC에서도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김용옥이도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왔고, 한홍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김득중이도 하고, 전부 다 좌파 뽕발갱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뭐 그런데 근데 그 종로 연구라고 하게 되면은, 아니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님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순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그죠? 전반전은 지금 현재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고 여수, 순천에 있는 좌익 세력과 연대를 해서 지금 지역민들을 학살한 거죠. 그게 전반전이에요. 그 다음에 후반전은 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국군이 지금 투입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반도들을 지금 현재 처단한 겁니다. 그런 인원이 한 뭐 5,000명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려면은
여순 반란이라고 하더라도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어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들이 하는 이야기. 전반전 후반전이 없어요. 자, 뭐 이제 그런 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전반전에 5천 명의 양민이 학살이 됐는데 그게 누가 죽였냐는 거예요, 그죠? 저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결코 지금 좌파 그쪽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자, 뭐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례 연구를 간단하게 뭐 도식화시키면 여순 항쟁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동포학살의 잘못된 명령에 거부를 해서 그래서 봉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논의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은 1948년도 10월 11일 시점에서 이 제주도의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도 경비사령부가 설치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수 14연대, 대구 6연대, 부산 5연대를 착출해서 배송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설을 전제로 했을 때 다른 6년대라든가 5년대 같은 경우는 그 명령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죠? 여수 14년대만 일으켰다는 겁니다. 왜? 라고 이제 묻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가설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14년대가 봉기를 했는데 아니 동포학살에 대한 잘못된 명령을 거부한다고 하면서도 왜 무슨 뭐 북한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죠. 그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이건 진짜 뭐 간단하게 지금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 문제는 한독당의 오동기 소령의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분명히 군사재판을 통해서 10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무당과 연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네베테프라고 하는 수서령 군정의 2인자가 자기 일기에 써놓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냥 뭐 항쟁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와 논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이 반역자 김구예요. 근데 이 김구라고 하는 인간은 이 사람은 자아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뭐 김구하게 되면 반공주의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간은 자기의 그런 권력만 장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좌우를 넘나드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남북협상에 나갔던 겁니다. 올라갔던 겁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북로당과 남로당과 이 영공합작에 사인을 해요.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50총선을 저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무너뜨리고자 핵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제3차 유엔총회 대한민국 정부 승인을 방해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 반란 사건을 사주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나중에 이제 또 저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김구라고 하는 인간이 이 반란 사건을 여기 사주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 지금 제가 문제로 제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합리적인 의혹일 수 있고 충분히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나.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 작업을 하다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챗 GPT를 통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한 거예요. 근데 뭐 이건 조금 별로 내가 가치가 없는데 이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김구는 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으로 돌진하고 있는 이승만의 뒷다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48년도에서 49년경까지 보게 되면은 김구가 지금 남북협상에 가서 김일성과 연대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김구가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마오쩌둥한테도 연대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국제정치를 보게 되면은 러시아와 동유럽, 중국까지가 지금 현재 전부 다 공산화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38선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는 되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죠. 왜냐하면은 38 이남 지역에 그 얼마 안 되는 이제 지역이지만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공산 세력과 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거예요. 야, 이런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좀 막 시큰둥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유라시아 지역이 지금 현재 전체가 지금 빨갛게 물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승만이야말로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인간이었던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가장 그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을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걸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승만의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하는 것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인 거예요. 지금 김구는 김일성과 마오쩌둥과 지금 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논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주 뭐 좋아요, 그죠? 자, 이제 다음으로 갈까요? 극구 합작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김구가 지금 이 반란 사건의 배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저기 많은 데이터에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 반란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그 당시 국무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을 겸했던 이범석 이분이 나와서 방송에서 신문기자와 인터뷰에서 이걸 최초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구구장벽과 결탁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거기서 구체적인 인물로서는 14연대라는 오동기를 언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동기는 누구냐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게 여순반란이 발생한 시점에서의 연대장은 아니고 한 20일 전쯤에 지금 숙군 대상으로 지금 잡혔어요. 체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상당히 지금 현재 한독당의 연결고리와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23일 날에 이제 반란군에게 고한이라고 하는 성명서도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공산주의자, 남로당의 소열만이 아닌 우파가 지금 거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거죠. 우파는 누구냐? 한독당인 것이고 김구인 거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같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제 또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치영 내무부 장관이 27일에도 마찬가지 국회에 나가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 진상보고를 하게 되면서 저기 남한 정부를 전도 파괴시키고자 하는 음험한 몽상을 하고 있는 집단들이 있다. 그러면서 14연대장의 오동기와 그다음에 최능진 같은 이런 인물들이 이 반란을 모의했고 그 사건의 이름이 바로 혁명의용군 사건이다 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죠? 여순 반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혁명의용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게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윤치홍 내무부 장관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순 반란 사건과 이 혁명의용군 사건의 연결고리가 누구냐? 오동기 소령인 거예요. 자, 뭐 수모한 내용이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몇 번인가에 걸쳐서 담화와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3일 시점에서 이렇게 공산분자들, 지하정당 부실, 내란, 건국 혼란 조성, 공산화 이야기, 목매 천식한 분자들, 민국을 파괴하려고 한다, 뭐 등등. 그 다음에 29일 시점에서는 이제 신문기자들과 회견을 하게 되고, 거기서도 마찬가지 극우 국자 합작서를 이승만 대통령이 언급을 해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빼도 박을 수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부 관계자들이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김구 이야기는 절대 입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도 뭐 28일 시점에서 뭐 거의 같은 이야기고 그런 발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을 주고받는 내용이 지금 또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야, 그렇다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여기 네 번째 테마는 그럼 혁명의용군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 오동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 20세 때 중에 뭐 제가 아까 중국군에 입대를 했었고,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41년도 9월 10일에 남경 근처에 어느 절에 가서 지금 동료들과 찍은 사진인데, 이분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분이 바로 오동기라고 하는 인물인데 상당히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았던 모양이에요. 자, 뭐 이제 그런 내용, 그런 경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오동기는 48년도 단계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 하면 한 40 몇 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연대장급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하면 20대 후반인데 상당히 나이가 많은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제가 그런데 오동기가 47세가 되는군요. 상당히 뭐 나이가 지금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김태선 수도경찰청장이 10월 22일에 이 혁명의용군 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주모자는 최능진, 오동기, 서세충, 김진석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이제 이 주모자들이고, 그래서 이 세력들이 지금 남로당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획책을 했다. 그리고 마찬가지 김일성 일파와도 뭐 합작을 했고, 숭배하는 정객, 여기서 숭배하는 정객은 진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그런 이제 진부를 앞세우겠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공산정부 수립을 공모했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서 이게 언제부터 공모가 됐는가라고 이제 수도경찰청장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한 47년 12월부터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의를 하다가 48년 10월 1일 시점에 검거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19일 시점, 그러니까 거의 뭐 반란 사건이 발생하는 당일날 지금 송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혁명의용군 사건이 이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쿠데타 음모가 되겠는데, 앞서 봤던 그 4명의 이름 플러스 김진석, 안종옥 같은 이런 인물들이
원주와 춘천연대에 약 1000명 정도의 사병들을 포섭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렇게 해서 혁명의용군을 결성을 했고, 그 결성하는 과정에서 선영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반란 자금을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뭐 혁명 지지서를 작성을 하고 경무대를 점령하고 국회를 점거하고 중앙방송국을 장악을 하고 남북통일 호소문을 발표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의 과정에서는 뭐 정치 외교 책임, 뭐 서세충, 재정 책임, 재능진 등등 이렇게 또한 역할 분담을 했음을 또한 보여주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9년 1월과 1월 시점에서 지금 현재 공판이 열렸어요. 그랬을 때 47년 12월부터서 이 인원들이 10회 정도를 만났고, 그래서 원주 춘천연대, 그 다음에 여수 14연대가 합세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 인원들이 어떻게 해서 서로 만나게 됐는가라고 하니까 47년 12월부터서 경교장을 들락날락 하면서 서로 알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인적 연망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서 마찬가지 이들이 전부 다 재판에서 공판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김구 한독당을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당원들이라고 해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 관련자들은 전부 다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동기 같은 경우와 거기 원주 춘천연대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군사재판에 회부가 되었는데, 오동기는 거기서 10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누구냐면 김완용 중령인데, 이분이 거기 선고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정의를 하는데, 좌익혁명이 아닌 민족혁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긴 하는데 여순 반란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구의 이제 부인과 반박인데, 이렇게 지금 현재 이 김구와 우파와 좌파가 지금 극우와 국자가 합작하고 해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표되게 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구가 이제 여러 형식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인,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선 21일 시점에서 그 이범석 국무총리의 성명에 대해서 극우정부 정객의 정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언론에서 구구한 억측이 지금 세간에 유포가 되고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한독당의 지지진구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상황인데, 이분이 그런 상황에서 27일 시점에서 타이완에 이 중앙사라고 하는 그 언론사의 기자와 회견을 했는데, 그 회견 내용이 신문에 실렸어요. 그러면서 뭐 극우정객이니 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이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펴면서 이 중상모략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일 날은 이제 정식의 담화를 발표를 해요, 김구가. 그러면서 뭐 집단적인 테러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뭐 야만적 소행이다, 뭐 등등의 이런 내용을 해요. 전혀 뭐 엉뚱한 이야기를 저는 한다고 봅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신 기자들과의 또 회견을 또 김구가 하게 됐는데 12월 1일 시점에서 UP통신과 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한 몇 가지 논점 가지고 회견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순반란 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김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건국 정신도 별로 여기 불명한 상황에서 이 군 자체를 창군한 게 이게 문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우익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내 사전에는 좌우익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순반란을 미군 철수의 주장에 농구도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농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로 이 사건 발생의 기본적인 이 배경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친일파 군인과 경찰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상당히 그야말로 이 동떨어진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다음은 이제 또 올라온 이야기인데 상당히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김구가 또한 그 반란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49년 4월 19일에 이제 한독당의 군산지구를 방문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걸 마치고 이제 전주로 이동을 해서 전주 극장에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관제품 공산당을 만들지 말라라고. 여순반란 사건에서 발생했던 그 좌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좌익이 아니고 정부가 지금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 다음에 공산당을 소불한다시고 양민을 살해하지 말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지금 김구는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이야기를 정리해 보게 되면 반군 세력을 옹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합법적인 어떤 그런 진압작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란 사건의 그 성격 자체를 그야말로 요새 말로 하게 되면 항쟁 의미로 바꿔버린 거죠. 이런 짓을 지금 김구는 했던 거예요. 아, 반란의 주역들이네.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혁명무용군 사건하고 여순 반란 사건이 서로 연계되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제 오동기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1901년생이고 원래 이름은 오중환이고 중동학교 3학년을 중퇴했고, 그리고 이 중국군에 이제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46년 2월에 귀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서성경비사관학교 육사 3기생으로 입대를 했다가 이제 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8년도 7월 시점에서 14연대장의 발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극단적인 인민적인 충성자다, 열렬한 김구 지지자다 등등의 상당히 구구적인 그런 인물로 군내에서도 평가를 받았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다가 10월 1일 시점에서 혁명우영군 사건으로 체포가 됐고 구금이 됐고 되었는데, 문제는 오동기 사건이 혁명우영군 사건이 1950년 5월 달에 이 북로당의 거물간첩 성시백이 검거됐는데, 검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오동기의 혐의 자체가 재확인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내용임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북로당 끈앞을 김지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순반란에 대해서 맨날 남로당만 이야기해왔는데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한독당에 개입되어 있음을 앞서 봤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북로당의 개입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김지혜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김지혜라고 하는 인물은 49년 4월 저기 25년 생이고 함남 출생이고